어제까지 혁명하다가 벼랑간 초섹시 느와르로 돌아온 그룹이 있다? 데뷔 이래로 지금까지 세계관에 1024% 과몰입하고 있는 오늘의 분석 아티스트 에이티즈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전부 알려줄게. 다만세의 세계관 요점 정리. 오랜만이에요 티니 여러분들. 드디어 이번 골든아워 파트 2에서 본격적인 세계관 2부 스토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세계관이 시작되면 뭐다? 다만세가 돌아와야 한다. 게다가 저희가 했던 궁예가 90% 이상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관 기반 아웃마티 뮤비 해석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부클립부터 뮤비 해석까지 골든아워 파트 2 총정리 들어갑니다. 에이티즈의 세계관은 우리가 주인공으로 두고 있는 8소년들의 성장 서사입니다. 멤버들의 나이 그리고 팬들의 나이에 맞추어 그때 할 수 있는 고민들과 행동들을 담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난 더월드 시리즈 확장편에서 골든아워 시리즈의 주제는 20대의 열병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나도 K 뮤비 속 트라우마라던가 골든아워 컨셉 포토 등에서 공통적으로 혁명은 나를 바꾸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는 청춘의 좌절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부클릿을 보니 이거 맞았다. 다만세 완전 세계관 매니저 됐다. 특히나 이번 골든아워 앨범에서 등장한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세상 속 꿈을 쫓을 것인가 현실을 쫓을 것인가의 고민은 모든 20대 청춘들이 겪는 딜레마이기에 괜히 저희 다만세도 듀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듀 봐봐봐. 이 영상은 현재까지 진행된 에이티즈 세계관을 토대로 골든아워 시리즈의 내용을 예측하여 제작한 것으로 실제 콘텐츠와는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함께 업로드된 세계관 일부 총정리 영상과 아운티 확장편도 같이 보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Z 차원의 마지막 전투날, Z와의 끈질긴 실랑이 끝에 체제 전복에 성공한 소년들. 그러나 Z와의 몸싸움 중 크로머가 깨지며 소년들은 엉겁결에 A 차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비록 이전과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이지만 Z 차원에서의 기억에 힘입어 소년들은 A 차원에서도 그들만의 음악을 이어가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소년들은 현실의 물살에 휩쓸려 하나둘 제갈 길을 찾고 그런 서로를 더 이상 말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Z 차원에서의 기억들을 소중했던 꿈이자 추억으로 남긴 채 A차원의 현실과 타협하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의외로 적성에 맞기도 하고 몇몇은 예상치 못한 부와 명예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꿈이었던 음악과 다른 듯 맞닿아 있는 일을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갖고 있던 10대의 열병과 결핍, Z차원으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 역시 일부 해결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Z차원에서의 에이티즈를 그리워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영이. 무대가 그토록 그리우면 그 중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무대를 찾아가라는 고향 친구들의 말에 승무원이 되었으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 대안을 찾아 선택한 진로이기에 무대에 여전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갈증은 끝내 소년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어느새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소년들이 간신히 시간을 맞추어 모인 자리. 딱 한 번만 더 해보지 않겠냐는 우영이의 말에 여상이는 언제까지 이루지 못한 꿈에 갇혀 살 거냐며 다소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끝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우영. 곧 새롭게 등장한 유물 소프루를 작동시키며 파트 2 앨범의 부클릿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소프루는 할라지아를 지키던 4명의 사제 중 1명이 할라지아의 숨을 모아 만든 것으로 가진이와 감정을 동기화시켜주는데요. 과연 이 유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부클릿 속 소년들의 고민은 아이소마티스의 뮤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니들을 놀라게 한 뮤비 속 섹시 느와르 조직 치즈 역시 사실은 모두 듀크 아나디로 보이거든요. 이들은 뮤비 내내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가치 혹은 선택지를 모두 갖고 싶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이티즈는 이번 타이틀곡 Eyes on My Teeth를 두고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어울리지 않는 것도 훌륭하게 공존시킬 수 있다는 가치관을 담아낸 곡이라고 말하며 각기 다른 가치들이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에서 진짜가 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클래식한 위에 얹은 로우함, 잘 갖춰입은 정장, 이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곡의 스토리텔링에서부터 멤버 개개인의 스타일링까지 앨범 활동 전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이미지 간의 대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뮤비에서 거듭 드러나는 상반된 두 가치를 부클릿의 스토리와 연결지어 함께 음악을 하고 싶은 꿈과 돈을 벌기 위해 차선책을 찾아 순응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해석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눈여겨보고 들어가야 할 뮤비 속 소재, 바로 이 복면남입니다. 그간 에이티즈는 세계관 내에서 소년들을 가로막는 존재에 대한 묘사로 복면을 많이 사용해왔어요. 그렇기에 이번 역시 이 복면남들을 소년들의 마음속,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아의 형태이자 소년들에게 여전히 질척대며 붙어있는 트라우마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Z 차원에서의 모든 일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예전 그대로 A 차원으로 돌아온 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중했던 꿈을 잠시 접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그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의 달콤함을 알아버린 것 같달까요? 이렇게 본다면 골드나워 파트 1의 주제인 월크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 프로모션도 이해가 되는 듯하고 1절에서 에이티즈는 각자의 농도로 현실과 꿈을 타협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윤호가 든 하얀 수건이 검게 물들며 뮤비가 시작되는데요. 순수함을 뜻하는 흰색은 윤호가 입에 문 막대 사탕과 어우러져 꿈이 전부이던 10대 시절의 천진난만함과 패기로움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하얗던 수건이 검게 물들어가는 모습은 현실과 마주한 이들이 더 이상 꿈을 향한 열망이나 이상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있음을 표현하죠. 그런 윤호가 향한 곳은 테니스장. 이번 타이틀곡 후렴구의 핵심 라임이기도 한 테니스는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이자 규율이 확실한 체계적인 스포츠인데요. 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춘 성공을 의미하는 듯 보여요. 부, 명예, 인기 등 부클릿 속에서 몇몇 소년들이 얻은 것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테니스장에는 학문 쪽에서 인정받은 윤호뿐만 아니라 야무진 투자로 부를 얻은 여상이도 있습니다. 여상이가 서 있는 테니스장은 규칙적으로 서 있는 복면남들과 함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어떠한 문제 하나 없어 보이는 소년들의 그럴듯한 현실처럼요.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테니스에 대한 두 소년의 반응이 완전 다르다는 것인데요. 코트 밖에서 공을 망설임 없이 받아치는 윤호와 코트 한가운데서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공을 바라보기만 하는 여상이의 모습은 부클릿 속 소년들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Z 차원에서의 기억들을 놓지 않고 관련된 유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고고학자가 된 윤호와 Z 차원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감각으로 투자계의 거물이 된 여상이. 이처럼 동일한 20대의 혼란 속에서도 다른 결의 선택을 한 애각모의 모습은 부클릿의 내용처럼 A 차원에 돌아온 소년들이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소년들 역시 비슷한데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민기와 에이티즈의 꿈이었던 음악을 놓지 않고 프로듀서가 된 종우. 영화 V for 벤덴타의 주인공 V와 같이 개인의 욕망을 사회적 정의로 치환시키며 스스로와 타인을 모두 살리는 소방관이 된 성화. 그리고 많은 티니들을 놀라게 한 헐벗은 산이까지. 다른 소년들과는 달리 다소 날것의 상태인 산이는 화려하고 빛나는 샹들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반짝이는 사회적 성공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담은 듯합니다. 이처럼 소년들은 모두 복면을 쓴 사람들,
즉 소년들의 마음속 안정적인 현실을 추구하는 마음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아이스와 함께 등장한 홍중인데요. 가장 먼저 홍중이를 찍는 카메라의 프레임 변화가 눈에 띕니다. 거듭 프레임이 전환되는 모습은 홍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1인칭 시각과 홍중이를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있는 외부 3인칭의 시선을 보여주는 듯해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간극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홍중이님 역시 그러합니다. 홍중이는 Z차원 여정을 담은 소설을 통해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소년들과의 경험과 추억을 바탕으로 한 그 성공을 온전한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요. 하지만 동시에 소설을 집필하며 계속해서 Z차원에서의 일들을 돌아보고 있는 인물인 만큼 소년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기도 한데요. 홍중이가 있는 공간이 앤서 뮤비 속 공간과 흡사하던 점에서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다만 현재 이 방은 얼어붙어 현실을 포기하지도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홍중이의 시간을 멈춰버렸죠. 그렇기에 홍중은 소년들의 혁명에 함께했던 불로 얼음을 녹이려고 하지만 얼음은 녹지 않아요. 8명이 함께하던 순간에 타오르던 온전한 불길이 아니거든요. 대신 홍중의 개인컷 마지막 장면에서 깨진 거울이 등장하는데요. 거울은 트레저 당시 소년들이 꿈속에 있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매개이자 정체성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Z차원에서 금지했던 소재였어요. 그런데 이 거울이 깨져 있다? 네. 홍중이를 비롯한 소년들이 또다시 Z차원에서 찾았던 나를 잃어버렸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갱단의 보스가 된 소년들. 단체 사진을 찍는 소년들 뒤엔 여전히 복면을 쓴 남자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복면남들을 통제하는 주체가 소년들이라는 것인데요. 어두운 밤을 비행하던 소년들은 이제 조금이나마 현실의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환경 속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인식하고 적당히 각자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내면의 열정과 꿈에 무감해진 채 자신들이 만들어낸 타협 속에 물들어가는 소년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우영입니다. 1분가량을 내내 등장하지 않던 우영이는 1절 후렴에 이르러서야 센터를 차지합니다. 이때의 장면 전환 역시 좀 독특해요. 눈에서 레코드판, 그 다음 우영이로 이어지는 구성인데요.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눈과 같은 형체는 소년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소년들이 사회가 기대하는 모범적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소년들의 각기 다른 서사는 모두 무시된 채 돈, 성공만이 단 하나의 정답인 것처럼. 사회 속 수많은 타인들은 소년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Z차원 속 아이즈 인 더 스카이처럼요. 그러나 우영이는 지지 않아요. 그 시선을 올곧게 주시하며 똑똑히 보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동시에 이 장면에서 우영이는 거대한 레코드판 위에 있는데요. 레코드판 역시 음악을 기록하는 매체이자 시간을 저장하는 도구입니다. 우영이는 여전히 자신들의 골든아워, 즉 꿈에 대한 동경을 품고 나아가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그 시간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런 욕망이 마냥 우영이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 소년들 주변의 복면 발레리나가 소년들의 불안정함과 동요를 암시하고 있거든요. 발레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자유로움과는 달리 다소 처절하고 절실한 이면을 가진 행위 예술입니다. 이는 현실에 그럴듯하게 자리 잡아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채 꺼지지 못한 불씨가 남은 소년들과 닮았습니다. 현실을 녹여버리기엔 너무 미약한 불은 그렇다고 제대로 꺼지지도 않은 채 잔잔히 마음속에 남아 까만 재만을 흩뿌리고 있죠. 그렇기에 드디어 2절. 소년들은 점점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욕망에 솔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이절을 여는 여상이와 윤호의 페어 파트.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둘은 뮤비 내내 페어로 등장합니다. 앞선 1절 테니스 씬에서 상이한 반응을 보였던 둘은 2절에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맞서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죠. 이 장면은 뮤지컬 시카고의 오마주 파트인데요. 변호사 빌리는 복화술을 통해 록시의 진술을 대신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있죠. 복화술을 의미하는 듯한 여상이의 인형이 부르는 파트는 자는 몇 개, 우 8개인데요. 시카고를 따왔다는 데에서 이 8개라는 답변이 거짓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상이의 거짓말에 담긴 진심을 두 가지로 궁리해보았는데요. 더 이상 8명이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괜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8개라는 표면적인 답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우영이에게 더 이상 8명이 함께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모질게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추측해봤어요. 사실 우리 여상이가 그리 모질게 말할 앤가요? 여상이는 우영이를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연착륙시키고 싶었을지도. 우영이가 답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또다시 높이 날아가다 떨어져 심하게 다치기 전에 아직 손이 닿을 때 붙잡아주려고. 우영이는 그 누구보다 먼저 날아올라 여상이를 찾아왔었으니까. 실제로 여상이는 지난 골든아워 파트 1 엠티박스 스페셜 클립에서 엠티박스를 닫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윤호는 그런 여상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는 듯해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윤호의 파트 가사가 우리 어때? 너는 뭔데? 거든요. 본심과는 상반된 말을 내뱉는 여상이에게 너에 대해 묻습니다. 어쩌면 여상이 본인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진짜 너는 뭔지, 네 마음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듯한 인물, 산이의 파트 역시 시카고 오마주의 연속입니다. 산이가 깃털 사이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빌리 플린의 All I Care About Number를 연상시키는데요. 비싼 자동차와 최고급 시가에 관심이 너무 많아 보이는 빌리는 그럼에도 세속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말하며 내겐 오직 사랑뿐이라 말합니다. 이번 부클릿의 시작이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빌리 플린의 넘버와 함께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둘 모두 사랑을 원한다곤 하나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어 보입니다. 속으로는 세속적인 가치들을 원하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건 사랑이라 말하는 빌리와 같이 산이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신념을 앞세워 꿈을 따라가고 싶은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나와야 할 사람 누구야? 산이의 속마음을 가리는 부채를 뚫고 또 등장합니다. 줏대자의 친구 정우영. 우영이는 1절에서의 마음을 이어가다 못해 8명이 함께 계속해서 꿈을 쫓기를, 다시 한번 내면의 열망을 따르기를 직접적으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소년들을 깨우려는 듯 종을 울리죠. 가사에서 시간 없지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담은 행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하지만 그 다음 장면, 성화는 우영이의 종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귀를 막고 마는데요. 성화는 A차원에 돌아온 후 나름의 성장을 이룬 인물이거든요.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구하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된 성화는 소방관이 되어 현실에서의 보람을 찾았습니다. 사회의 시선에 휩쓸려 부명예 등을 쫓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비교적 바람직한 형태의 착륙은 다른 소년들에게도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뒤이어 등장한 종호는 성화의 손길에 떨어진 샹들리에를 보며 자신의 숨겨두었던 마음과 직면합니다. 샹들리에로 인해 만들어진 눈 모양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돌아보고 있거든요. 종호 주변에 원, 빙고판, 검은 고양이, 추락한 샹들리에와 같이 상반된 의미의 상징적 소재들은 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소년들은 또다시 서로가 서로의 영향이 되어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면을 쓴 조각상들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한 홍중이와 체스판 위 가장 중요한 말, 킹을 손에 쥐고 자동차 유리를 부수는 민기. 앞서 복면을 쓴 존재들은 소년들의 마음속,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자아의 형태라고 했었죠. 현실에 순응하는 대신 이를 과감히 깨부수며 소년들만의 방식으로 꿈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상징하는 건 아닐지. 윤호 역시 비슷한데요. 비밀스러운 저택을 들여다보는 치과의사를 잡아가기로 선택한 윤호를 여상이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존재인데요. 이거 뭔가 우리의 20대 같지 않나요? 사회는 20대가 꿈을 쫓아 방황하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 되겠어?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그건 나중에 대학 가면, 졸업하면, 돈 벌면 할 수 있어. 사회의 입맛에 맞는 성공을 담보로 현재의 고통을 처방하죠. 윤호는 이러한 처방을 내린 듯한 치과의사를 잡아갑니다.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본인이 직접 선택한 가치에 따라 정면 돌파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여상이는 이런 윤호를 관조하고 있어요. 윤호의 선택에 동조하지도 그렇다고 막아서지도 않습니다. 그간의 세계관 스토리 속 여상이의 서사에 따르면 본인 역시 소중했던 골든아워로 돌아가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8명이 다시 이전의 그 시절처럼 무조건적인 열정만으로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어쩌면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여상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지도. 하지만 이러한 소년들 한 명 한 명의 선택들이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제 마음을 고르지 못한 선택마저 틀린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의 소년들이 그랬듯,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모든 것이 마음만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다음 장면에서 종호는 저택의 꼭대기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끌어당깁니다. 내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행위는 꿈을 향한 갈망도,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도 포기할 수 없는 소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모든 걸 다 던지고 꿈을 따라가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테니. 그러나 뮤비 내내 이어진 소년들의 고민에도 끝은 있어야 하는 법. 모든 선택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청춘의 고민과 선택이라면 더더욱. 흐르는 시간 속 이제 소년들은 진짜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민기가 떨어뜨린 라이터를 시작으로 저택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후 복면남들이 사라지고 소년들만이 남은 단체 사진으로 뮤비는 끝나게 되는데요. 꿈과 현실 사이의 기나긴 갈등 끝 소년들이 다시 한번 꿈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딘 걸까요? 부클릿의 마지막 우영이는 다시금 8명이 함께하고픈 마음에 새로운 유물 소프르를 작동시키는데요. 붉은 빛이 손가락 사이로 뿜어져 나왔다.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루비색 오로라가 아름답게 넘실댔다. 어째 불길에 휩싸인 저택이 연상되지 않나요? 부클릿 속에서 8소년들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가 여상이의 별장이라는 것도 좀 신경 쓰였는데 이거 아무래도 우영이가 만든 불길이 아닐지? 더구나 뮤비 속 우영이는 타오르는 불 속 골든아워 레코드판 위에 누워 혼자 웃고 있습니다. 다시금 타오른 8소년들의 불길 속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까지의 해석을 종합하여 다시 보는 제목 Eyes on my teeth. 이는 결국 청춘의 이중성을 표현한 단어 같아요. 아이스와 티스 두 단어는 각각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아이스는 소년들이 다시 마주한 A차원의 현실, 그에 대한 소년들의 타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티스는
통제할 수 없는 본능을 뜻하죠.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올 때 이를 드러낸다고도 하잖아요. 이제 이를 드러내다 못해 물어 뜯어버리기도 하고, 즉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된 꿈에 대한 열망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아이소마티스라는 표현은 억눌린 본능과 감정 위, 아무렇지 않은 척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청춘들의 내적 갈등을 함축적으로 나타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뜨겁고 날 것 같은 감정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 아닐지. 참 인생이 얄궂죠. 기껏 Z 차원에서 꿈속을 헤매면서 간신히 나를 찾아 에이티즈가 되고, 양도받은 사명을 따라 긴 혁명을 성공하고 탈출했는데, 그래서 이젠 진짜 뭔가 완전히 달라진 나를 찾은 줄 알았는데,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나를 잃어버리고 계속 타협해야 하고, 사람이 참 왜 이리 고달픈지 영원히 나를 찾아야 하네요. 이게 인생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부클릿이 속상함만을 남긴 건 아닙니다. 수많은 내면의 고민과 갈등을 담았던 Eyes on My Teeth를 통해 에이티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더월드혁명 당시에도 에이티즈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며 자유의 궁극적인 의미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과 각자의 선택은 곧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다른 이들은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요. 그렇기에 소년들이 각자의 현실을 스스로 선택해온 이상 청춘의 열망이 설령 현실 속에서 져버렸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나무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꿈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영이도, 비로소 안정을 찾은 지금을 유지하고 싶은 여상이도, 새로운 꿈이 생긴 성화도, 그 누구도 틀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의 상황과 가치가 달랐을 뿐.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부클릿의 마지막, 우영이가 독단적으로 소프루를 사용한 것은 이러한 메시지에 아주 반대되는 행동이었지요. 다른 소녀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은 채 본인의 열망에 휩쓸려 벌어진 일입니다. 우영이의 충동과 열망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세계관의 시작이었던 피버 다이어리 필름의 시작 부분에서는 8소년들이 하나로 뭉쳐졌다가 다시 8개의 차원으로 쪼개지는 이야기라는 서술이 있었는데요. 이번 파트 2 해석을 마치고 나니 그게 이번 골든아워 속 시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Z차원에서 하나가 되어 에이티즈로 거듭났던 소년들이 다시금 A차원으로 돌아와 8방향의 길로 찢어진. 근데 이제 우영이가 강제에 봉합했지만요. 할라지아를 모시는데 사제, 어쩌면 이 4명 아닐지? 근데 앞서 확장편에서 추측했던 Z차원의 소년들, 할라티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궁예의 연속 골든아워 파트 2 확장판도 바로 이어서 봐주세요. 사실 전 이 해석도 만만찮게 좋아합니다.